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 또 게스트분을 함께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정사랑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저는 보건교사 안녕 피프티피플 설정 시리즈 등을 쓰고 무엇보다 아이브 썸머 필름을 쓴 소설가입니다. 와 아마 다이브도 작가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썸머 필름으로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저희의 글을 써주시게 되셨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4년 전이죠. 4년 전에 진짜 난데없이 노상윤 감독님 DM을 주신 거예요. 아 그냥 냅다 이렇게. 네. 원래 팔로우 하고 있긴 했거든요. 작업차에서. 저는 약간 지인이라던가 뭔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쿨한 감독님이 진짜 바로 DM으로. 그래서 그 DM 바로 후에 이제 영상통화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프로젝트고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까 만나서 길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중요한 감정들을 다루는 그 필름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날씨에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커피와 함께 한 2-3시간 막 얘기를 했거든요. 짧게 한 일주일 정도 네. 막 집중해서 작업을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건 다이브 분들이 공개되자마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필름이고 이걸 쓴 사람은 누구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전 세계의 언어로 말해주셔서 좋았어요. 네, 인상 깊었어요. 또 정세란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또 이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내셨는지 얼마나 이제 좋은 분인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준 거죠. 작가님은 이 글 쓰실 때 저희 멤버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쓰셨어요? member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나이와 감수성에 엄청 집중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름의 우정이라는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우정은 되게 여러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여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되게 함께 있어서 강해지기도 하고 망설임도 있고 용기도 있고 어떤 시기엔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근데 한 바닥이어야 되는 그 감수성에 집중하고 감정을 진짜 가운데 두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 써주셨던 대사를 저희가 너무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이때는 이제 멤버들 나눠서 읽었는데 제가 지금 한번 혼자서 네. 낭독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웃지 않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래도 묻지 않아. 언젠가 말해줄 걸 아니까. 오늘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날. 잔뜩 비를 맞았던 날도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추웠어. 너랑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내가 용감한 줄 몰랐는데 우리가 친구가 되기 전에는 전혀. 우리가 싸우고 울어버릴 땐 진짜 밉지만 그럴 때도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무릎엔 흉터가 있어도 마음엔 없기로 해. 질투보단 조금 복잡해. 가끔 네가 되고 싶은 것 같아. 네가 너무 빛나서. 내가 힘들어하는 날엔 달려와서 꽉 안아줘. 나쁜 마음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가 변해버릴 거라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해줄 거야. 우리가 그대로인 걸 보여줄 거야. 계속 같이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래. 널 만난 이후로 내 소원은 그거 하나야. 너랑 달리면 다리에 부드러운 꽃잎이 스쳐. 날카로운 풀들도.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아. 너랑 있으면 여름이 완전 달라. 잊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줘. 우리 6의 여름을. 진짜 너무 개 탔다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직접 듣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읽어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긴장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 한 줄, 두 줄을 읽는데 어색한 거예요. 어떤 말투를 해야지 이 감정이 담길 수 있을까 해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꾸며낸 목소리를 말을 해서 사실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 좀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낭독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책도 항상 낭독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시인들밖에 없어요. 시인들이 진짜 잘해요. 저는 그래서 시인들이랑 절대 행사를 같이 안 잡으려고 해요. 낭독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원래 어렵습니다, 낭독은.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하고 하여튼 평소와 다른 무엇인 것 같아요, 낭독은. 네. 지금 봤을 때 그럼 이 문장 요번에 촬영한다면 이 문장을 읽고 싶어 이런 문장도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좋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서가 말했던 문장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틀리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인 거를 계속 증명을 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명하셨잖아요. 지난 4년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보여준 것 같아요.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 서머필름 읽고 촬영하셨을 때가 가을님이 막 20대에 들어서고 다른 멤버분들은 이제 아직 학생이실 때였잖아요.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인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 사회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써있는 글처럼 좀 복잡했어요, 이 마음이. 지금은 좀 단단해져 간 상태이지만 이때는 이 말대로 얘가 좋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뭔가 나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감정들이 막 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 우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나는 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걸 살짝 못하지? 혹은 저와의 장점이 너무 부러운데 노력해도 저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늘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시기를 잘 지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좀 지나기 힘든 어떤 나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찍었던 입장으로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느끼는 게 그때만 낼 수 있던 저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이랑 지금의 감정이 매우 다르다는 거를 확실히 느꼈고 그때는 훨씬 더 저희가 데뷔 초였기 때문에 불안하고 좀 더 완성되지 않은 저희 소녀들의 모습이 그 글에 너무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써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지금의 아이브가 되지 않았나. 보통 4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청 성장하시고 막 더 멀리 나가시고 그런 4년이었는데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한 단어를 요약할 수 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 저희는 사실 하나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각자의 모든 것을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뭐 매력과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던 게 이제 점점점 팀워크처럼 맞아가면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간 것 같아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 하나의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4년을 보내셨겠다.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글을 써주신다면 어떤 글을 써주시고 싶은지. 왜냐면 저도 상상을 했거든요. 뭐 그때는 썸머 필름이었으니까 뭐 폴필름? 폴필름? 폴 필름이나 윈터 필름이나 뭔가 그렇게 계절을 바꿔야 되나. 단단한 아티스트의 얼굴이 이제 엄청 있으시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그 단단함과 그 안에 또 어떤 여러 겹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지금은 단단한 얼굴 하고 계시지만 그때 그 20대에 들어섰을 때 혹은 10대의 그 얼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러 겹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쓰고 싶고 성큼성큼 걸으시는 그 느낌도 살리고 싶고 그렇네요. 폴필름 좋네요.
좋아요. 제가 한번 회사에 적극 어필해서 한 번 더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게. 언제든지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작가님이랑 함께하는 독서 클럽을 열 건데 작가님이 읽고 있는 도서 리스트가 너무 궁금해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제가 다 들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첫 책은 이제 시간관리국이라는 책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까다로운 추천자가 재밌다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진짜 독서관이 단단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자기만의 방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가을님도 그러세요. 진짜. 오.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은 책이 이 책인데 지난번에 수학자 시리즈 추천하셨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 책을 좋아하셨으면 이 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설정이 되게 재밌는데 네. 배경은 영국이에요. 영국 정부가 우연히 시간 여행 기계를 손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썼을 때 괜찮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죽는 게 확실한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와요. 왜냐면 몸과 마음에 시간 여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네, 약간 실험용으로 데리고 와버려요.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있거나 혹은 뭐 전쟁 중이거나 뭐 전염병 한가운데 있거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관찰을 시작하는데 그 관찰하는 공무원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입장을 쭉 서술내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 그리고 시간 여행에 대한 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 있는 책이라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떡해. 그리고 재밌겠다. 진짜 긴 장편 취향이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그럼 이 시간관리국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구절이 있나요? 이게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용서라는 주제로 흐를 줄 몰랐는데 용서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용서는 당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려 스스로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희망은 당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존재한다. 용서와 희망은 기적이다. 그것들 덕분에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들이야말로 시간 여행이다. 좋죠? 이거 완전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네네. 이거 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좋죠. 이 시간이랑 그 용서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반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약간 네네. 스포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약간 부끄러운데 아빠가 뭐예요? 이거 왜 부끄러워해요? 네 너무 가족들과 책 얘기하면 약간 부끄러운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약간 말하기 좀 어려운 분이신가 보다 해서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네. 엄청 기준이 있으세요 책에 대해. 그래서 네. 제가 좀 잘못 쓰면 재미없고 그래서 까다로우시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 하셔서 약간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다른 책들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제가 또 다 들고 왔습니다. 가을님께 드리고 싶은 책. 저는 진짜 좋은 책은 점착성이 있어서 읽고 나도 계속 생각나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특히 저한테 그랬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이게 실제 있는 그림인데요. 네. 어떤 소년이 미술관에 갔다가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뭐가 깨지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정신이 없을 때 본인도 이제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이 좀 없을 때 실수로 그림을 훔쳐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훔쳤는데 아무도 이 소년이 이걸 훔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을 때니까. 그 일을 안고 이 그림을 숨긴 채로 시간이 막 흘러가요. 일종의 성장 소설인데 너무너무 좋고 이 정도 긴 장편이라면 가을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이건 내용이 정말 진국이겠다. 단편은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진짜 근데 이게 단편인가요? 네, 단편이긴 하나 너무너무 발상이 특이하고 사람과 다른 생명체인데 이 생명의 기원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환상적이면서도 재밌게 써놨어요. 이게 뭔가 책을 읽다 보면 더 와 하고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선물해 주시다니. 저는 진짜 책을 선물 받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습성과 그런 거 취향과 이런 걸 파악을 하고서 나를 위한 책을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벽돌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책의 밑줄 그으시나요? 궁금해요. 저는 좀 깔끔하게 읽는 편이에요. 아, 저도요. 이렇게 똑바로 그릴 자신이 없어서 인덱스 보여드려야지 하고 또 들고 왔잖아요.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에요. 아, 진짜 귀엽다. 소품샵 가시는 거 보고 되게 내적 친밀감을 느꼈어요. 저도 맨날 가서 인덱스 사고 맞아요. 책갈피 사고.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밑줄 하나를 치더라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네, 전 띠지도 안 버려요. 왜냐면 그 만드시는 분들이 이 띠지 굵기를 되게 고민하시거든요. 표지를 어디까지 가릴 것인가. 문구를 무엇을 쓸 것인가. 이 문구 한 이틀 고민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리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공간이 좁으니까 진짜 고민하거든요. 저기다 뭘 넣을지. 그러겠네요. 나도 앞으로 좀 간직해야겠다. 그럼 이제 독서 하실 때 독서템들이 따로 더 있으세요? 저는 약간 처음에 책을 열 때 이 책에 어울리는 책갈피를 골라요. 그죠? 너무 좋아해요, 그거. 저 고래책에 고래 책갈피. 너무 네, 귀여운데? 네, 네.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종이책 대 전자책. 종이책. 저 종이책. 투어 가실 때도 종이책 들고 저 가시나요? 종이책 들고. 아. 뭔가 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뿌듯함이 아. 있어요. 전자책은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파악이 안 가니까. 저는 그거 쓰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XP 펜이라는 브랜드를 쓰는데 그게 완전 이북이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그런 그 창인데 거기 유리에 조그만 엣징을 막 넣어가지고 눈에 편하게 만든 유리를 끼운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아이패드인데 눈은 전자책 같은 느낌. 재밌죠? 너무 좋은데요? 완전 꿀팁. 그러면은 병렬 독서 대 직렬 독서. 어떠세요? 저는 병렬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제일 많이 펼쳤을 때 몇 권까지 해보셨어요? 저요? 저는 엄청 많진 않아요. 한 3권? 저는 6권 정도까지 해본 것 같아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막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책이 또 있으니까 이제 병렬이 막 인터넷 창 열듯이 계속 열리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물린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뭐 추리를 계속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기시키듯이 다른 걸 읽어줘야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쵸. 카레를 좋아해도 카레를 3일 먹을 수 없는 그런.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약간 계절을 바꿔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뭔가 지금 안 맞아서 나의 경험과 혹은 지금의 환경이 안 맞아서 안 읽힐 수도 있겠다. 한 2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에요. 네. 약간 기회를 패자부활전 그럼 독후감을 쓴다 안 쓴다? 지금은 안 쓰는데 쓰고 싶다. 저는 진짜 짧게 쓰는 것 같아요. 제목이랑 뭐 한 2-3줄? 네. 캘린더에다 써요. 오늘 뭘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정도 진짜 한 2줄? 네. 그 기억력을 믿지 않아서 저의 기억력을 믿지 않아서 좀 써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좋은데 저도 다음에 쓰면 좀 짧게 써서 써봐야겠어요. 부담 없이 쓰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명문장을 발견했을 때 이제 따로 기록하는지 아니면 책에 표시하는지. 저는 완전 따로 기록. 전 책에 표시하는 것 같아요. 인덱스로. 인덱스로? 네. 저는 이제 인덱스도 붙이고 써두기도 하고. 근데 써두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죠. 네. 근데 이제 출처를 잘 써놓죠. 혹시나 제가 헷갈려서 쓸까봐. 네, 이렇게 노트를 아예 따로.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을 대표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들고 왔습니다. 네. 저한테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진 책들이 있지만 저는 어쩐지 이 책이 저의 항상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성장소설인데요. 네. 작가마다 사실 성장소설은 인생에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여러 번 쓰긴 어려운 장르인 것 주제죠. 같아요. 네. 왜냐면 나의 어린 시절 어떤 걸 이렇게 막 꺼내서 담았는데 이걸 여러 번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성장소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는 나라, 뭐 환경, 시대 이런 것
것들로 되게 또 개별성이 생기잖아요. 아주 보편적이면서 아주 개성을 가지게 되는 재밌는 장르인 것 같아서 이 책이 좀 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인해왔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여기 가을님에게 영원한 응원을 담아 의미와 즐거움들이 쌓여가길.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어딘가의 투어에 데려가 주세요. 정말 제가 꼭 지니고 갈게요. 말씀하셨듯이 성장소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같이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읽으면은 정말 많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구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살다 간 사람, 있다가 없어진 사람, 있어도 없어도 좋을 사람,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사람,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사람, 없는 이만도 못한 사람, 있을 땐 있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사람,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 아무 데도 없었던 사람, 있는 동시에 없는 사람, 오로지 있는 사람, 도무지 없는 사람,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람,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지 않는 사람, 있어야 할 때 없는 사람, 없어야 할 때 있는 사람, 우리는 언제고 그 중 하나 혹은 둘에 해당되었다. 끝부분인데 되게 어떨 때는 나의 존재감이 좀 사라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존재감이 막 확실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썼던 부분이라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와 너무 뭔가 궁금해져요 내용이. 빨리 읽고 싶어. 그럼 제가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요. 저한테는 그럼 이 책이 어떤 중심의 작품이라면 가을님한테는 어떤 곡이 이 노래는 진짜 나를 대표하는 노래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솔로곡을 내면서 오드라는 곡을 작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곡도 너무 좋지만 아이브의 가을로서 이제 딱 생각나는 노래는 IM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래가 정말 아이브밖에 부를 수 없는 가사를 담고 있어서 그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내일 내게 펼쳐지는 빅빅 스테이지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부를 때 항상 이 무대 위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장면이 뇌리에 박혀요. 내가 내일도 이 무대를 설 수 있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가사와 노래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뭔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근데 가사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항상 화자가 서 있는 곳이 보여요. 이미지로. 잘 없는 방식의 가사고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나면 들어야지 했습니다. 완전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저의 하트가 수십만 개의 하트 중에 하나라서 그렇지. 그럼 작가님은 쉴 때는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저는 요새 빠져있는 게 바벨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진짜요? 뭔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기구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근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걸로 하면 이제 자세도 좋아지고 이제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이게 앉아있는 직업이나 그런 거는 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저희 멤버 중에 리즈가 게임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자세가 좋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은 약간 이게 고민이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역시 앉아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게이머 멋지다. 네. 그럼 쉬실 때 뭐 하세요? 추리 풀어보는 걸 좋아해요. 직접 나오기도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최근에 나왔었는데 서바이벌이나 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추리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죠. 항상 정답이 주어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어떤 의미로 잔인한데도 되게 위로를 줘요. 추리 소설은 항상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결말을 좀 좋아해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근데 이렇게 추천해주신 게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작가님은 편식을 안 하시고 다 읽는 편이세요? 저 진짜 잡식
독서관 것 같아요. 사진집, 요리책 막 가리지 않고. 아니 요리책도 읽으세요? 아, 네네. 오. 재밌어요. 요리책에 은근히 문화도 다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독서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끌려요.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게 확실하면, 약간 멋있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래도 소설. 그래도 소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의 세계에 머리를 이렇게 푹 담글 때가 너무 좋아요. SF도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합니다. 약간 현실을 되게 희한한 거울로 비추는 느낌이 들어서 판타지랑 SF도 좋아해요. 저는 원래 로맨스를 잘 안 읽는데 로맨스 판타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냥 연애는 약간 진부하고 저는 이 판타지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막 이렇게 결절하게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영영 만나지 못한다. 맞아요. 네.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된다거나. 그쵸. 또 예정 중인 소설이나 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에세이를 여름에 정말요? 많이 창작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창작을 이렇게 좀 불러오는 짧은 에세이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 가을이면 별로 안 좋아하는 단편집과 그리고 제가 추리소설 시리즈 역사 추리소설 시리즈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3권을 내야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여름에 이제 이 책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저도 이제 창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창작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막 이게 꼬리를 물면서 막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네. 이거는 책을 사서 직접 읽어봐야겠다. 오늘 들어보고 싶었으나 한 달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진짜 제 내돈내산해서 제가 읽을게요, 진짜로. 그럼 가을님 픽이라고 소문내야지. 완전 가을픽이라고 피지에다가.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이었던 게 지난번에 배웠을 때 언젠가 만날 거 길게 책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소원이 진짜 일찍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때 미처 다 얘기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모셔서 썸머필름도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책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폴필름, 스프링필름, 윈터필름을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다이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응원하고. 네. 좋아요. 그러면 저도 여름에 나올 책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같이 화이팅! 해봐요. 네, 오늘 저희 독서클럽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다이브 정세랑 작가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작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